세계문학 전집을 독파해보고 싶습니다. 오로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을 살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고 싶어요. 저희 조카를 좀 자주 보러 가고 싶어요. 커피숍에 가거나 전시를 보았던 그 자유롭던 시간이 많이 그리워요. 강훈 본부장님께서 기획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을 때 저희도 약간 놀랐었던 게 약간 좀 이제 나긋나긋하시고 감정 표현을 막 이렇게 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 책은 정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지금 꼭 필요한 책이라고 크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놀랄 정도로. 하버드대 교수가 시간사용법을 썼다고, 그것도 젊은 스타 교수가 충격적이었고요. 처음에는 이 책은 분명 대박 날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재밌게 일을 하고 계셔서 이 책도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시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인식하게 되는 좀 재밌는 지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아이를 키우는 제 동생이나 그리고 주말에도 이제 일하면서 시간에 쫓기는 제 친구한테 좀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책에 추천사를 써주셨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부사장님이나 이승희 마케터님께서도 이 책을 좀 빨리 받아서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었고요. 마케팅적으로 보면 굉장히 시의적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들이 커졌고 그 시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련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책이 그 해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 이런 비유를 드리면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모건 프리먼이 감옥에서 수십 년 동안 생활을 보내고 이제 석방이 돼서 나왔는데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시간 관리가 약간 그런 것과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포인트를 좀 건드려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 관리에 굉장히 엄격한 편이에요.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려고 하는 편인데 중고등학생 때는 학교에 가야 되고 학원에 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면 취업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쪼개야 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마 취업한 우리 사회초년생들에게는 같은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가 첫 아이라 보니까 생소한 육아용품이 많아서 후기를 찾거나 최저가를 찾는 일이 되게 빈번한데요. 엄마라면 다들 알 거예요. 아이가 잠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그 소중한 시간에도 제가 최저가를 비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되게 많이 후회가 돼요. 소비나 지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변했는데요. 저도 사실 택시를 이용하면 약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차라리 택시비를 활용하고 시간을 아끼고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게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유튜브 드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단지 기쁨만 살 수 있을 뿐이다. 저는 이 책을 보고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요. 시간으론 돈과 행복을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 보면 시간 중심으로 결정하라 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반대로 어떤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TMI지만 집안일 다 좋아하는데 유독 설거지만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다른 선택을 하면 어떤 설거지하는 시간을 확보해서 반대로 아이들과 놀 수도 있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더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에게 적극적으로 지금 식세기를 좀 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천의 어떤 답이 되겠죠? 저는 보통 주말 오후에는 좀 집에서 푹 쉬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쉬면서 출근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책에서 보면 그런 휴식 아닌 휴식 시간을 시간의 함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간을 좀 긍정적으로 바꿔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이상한 휴식 시간을 좀 제가 좋아하는 카페 가는 걸로 좀 바꿔봤어요. 일요일 오후에는
그래서 그 카페 한 군데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메뉴도 시키고 디저트도 먹고 뭐 좋아하는 책도 읽고 그리고 한 주도 정리하고 한 주 앞으로의 계획도 좀 세우고 하는 약간 저만의 충전 시간을 좀 가지게 됐죠. 네, 그렇게 하면서 월요병으로 이제 시름시름 앓던 그 시간이 지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요일 중 한 일과가 됐고요. 저는 아니오 기본값 설정하는 것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데요. 책 속에서 보면 시간 풍요를 얻기 위한 전쟁에서 아니오 기본값은 강력한 무기가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무기를 잘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선언을 하고자 하는데, 마케팅 팀장님 이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안 돼요. 책을 보면 시간의 외주화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이를 맡기고 저희 둘만의 시간을 보내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평소에 보고 싶었던 전시나 가고 싶었던 커피숍에 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 돌아올 때마다 이제 아기를 봐주셨던 감사의 의미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곤 해요. 저희가 아이를 맡기고 이렇게 보낸 시간이 저희의 행복 지수를 높여주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이 시간이 아이가 좀 더 예뻐 보이고 더 아이에게 집중해야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주말에 편안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았습니다. 뭔가 에너지를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좀 찾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요일 오후를 통으로 저만의 시간으로 딱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자기 전에 다이어리를 한번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더 이상 최저가를 찾아 헤매지 않기로 했어요.